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학 실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오늘 수업 내용을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다양한 물리량들 중에서 특히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의 의미와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그 단위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어요.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어요. 자, 다 기억하고 있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이제 교과서 63페이지에 있는 실제로 빗면을 내려가는 물체의 운동, 즉 등가속도 운동을 실제로 했을 때 이 그래프에 이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사이버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을 할 수 없어서 선생님이 가상의 실험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부여를 할 것이고 그 가상의 실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해석한 결과 어떠한 물리적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쭉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 63쪽 가장 아래에 있는 그 표가 하나 나와 있을 건데 그 표를 선생님과 하면서 직접 채우지는 말고 실제 실험을 해서 얻은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값을 채우지는 말고 연습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노트를 활용해서 한번 그래프에 대한 값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험을 직접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 63쪽에 보면 실험 준비물이 쭉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실험을 실제로는 할 수 없지만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자, 이렇게 지면이 놓여 있고 지표면 얘기하죠. 그리고 자,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나무 토막을 이용해서 빗면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빗면은 일반적인 판자가 아니라 이렇게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판자예요. 자, 그 다음 판자 위에 수레를 올려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잡고 있던 수레를 놓는 순간 이 수레는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라는 힘, 지구가 당기고 있는 중력에 의해서 이 물체가 아래쪽으로 점점 빨리 운동하게 되겠죠. 자, 그걸 우리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각각의 시간대 이 수레의 위치가 어느 지점에 놓여 있는지 자, 밑에 놓여 있는 자를 통해서 위치를 측정할 거예요. 자, 한번 먼저 위치 측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위치는 우리가 시간 일단 구간에 나눠야 되는데 시간은 1초 단위로 할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 물체를 놓고 자, 물체 중심 있겠죠, 그렇죠? 이때를 0이라고 하는 거예요. 0점으로 잡았을 때 자, 물체를 내가 놓았을 때 1초가 지났을 때 이 물체가 놓여진 위치를 눈금으로 읽고 그 다음 2초가 되었을 때 눈금을 읽고 그 다음 3초, 4초 해서 이 물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0초인 순간 그리고 1초인 순간 그리고 2초인 순간 3초 4초 인 순간을 쭉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간격이 좀 안 맞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0초라는 순간은 내가 이 물체를 놓기 직전, 즉 놓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물체를 놓는 순간의 위치를 내가 0으로 지정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단위는 지금부터 센티미터를 쓸게요. 자, 처음 위치 0cm예요. 자, 그 다음 내가 물체를 놓고 1초가 지났을 때 이 물체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이 위치를 읽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1초가 지났을 때 이 물체는 2cm라고 하는 눈금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게요. 자, 이거는 가상의 데이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추가로 1초가 지나서 2초가 되었을 때 이 물체의 위치를 마찬가지로 보니까 어디에 놓여 있을 때 예를 들어 8cm에 놓여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3초의 위치를 읽어보니 18cm에 있었고, 자, 4초일 때의 위치는 32cm에 있다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물체의 운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각각의 시간대에 물체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눈금으로 읽어서 우리가 표라고 하는 데이터를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각각의 위치를 찾아봤으니까 자, 이번에는 속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속력. 즉 저기 빗면을 따라 움직이는 수레가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이동하는지, 즉 속력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속력이라고 하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0초인 순간에서 1초인 순간으로 이동할 때 자, 총 몇 초가 걸렸어요? 그렇죠. 1초가 걸렸어요. 1초 동안. 자, 우리 초는 세크라는 단위로 표현해요. 시간은 세크라는 단위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1s라고 나타낼게요. 자, 1초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그렇죠. 2cm 이동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력은 2cm/s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초인 순간에서 2초인 순간으로 넘어갈 때 자,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마찬가지로 1초라는 시간 동안 자, 위치 얼마만큼 변했어요? 2cm에서 8cm로 변했으니까 총 6cm 변했겠죠. 그래서 1초 동안 6cm를 이동했으니까 속력은 6cm/s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다음 2초라는 순간에서 3초라는 순간으로 넘어갈 때를 한번 보면 자, 1초라는 시간 동안 10cm 이동했으니까 속력은 10cm/s가 되겠죠. 자, 다음 3초에서 4초로 이동할 때는 얼마만큼 변했어요? 14cm 변했으니까 14cm/s의 속력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위치를 측정하고 그 위치 데이터를 통해서 속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가속도를 구해볼게요. 가속도.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가속도라는 건 어떤 물체의 속력이 변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가속도는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있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속력이 빨라지는 경우 그리고 느려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봅시다. 자, 2cm/s라는 속력에서 지금 얼마로 변했어요? 6cm/s라는 속력으로 변했어요. 자, 몇 초 동안? 1초 동안.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면 1초 동안 얼마만큼? 4cm/s만큼 변했죠. 자,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4cm/s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었죠. 기억하죠? 자, 그 다음 6cm/s라는 속도에서 속력에서 10cm/s라는 속력으로 변했어요. 자, 몇 초 동안? 1초 동안. 따라서 가속도는 4cm/s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0cm/s라는 속도의 속력에서 14cm/s라는 속력으로 변했어요. 자, 그렇다면 가속도 얼마일까요? 마찬가지로 4만큼 커졌으니까 4cm/s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얻었어요.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지금 가속도의 크기가 4cm/s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어때요? 일정해요. 계속 일정한 가속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 물체의 운동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바로 일정한 가속도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는 뜻이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는 뜻으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물체의 운동을 보고 표라는 데이터로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변환했어요. 그렇죠? 어떤 데이터를 얻어냈어요. 자, 우리는 나중에 이런 표를 보면 머릿속에 물체가 이렇게 빗면을 따라 쭉 내려가는 운동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동영상 자료를 보는 것과 표를 보는 것이 같은 정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경지에 올라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물체의 운동을 표로 표현을 해봤으니까 이제 우리 이 표를 뭘로 바꿔볼까요? 그렇죠. 그래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래프로 한번 바꾸는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64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위 표를 바탕으로 수레, 시간 위치, 그리고 시간 속력, 시간 가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나와 있죠. 자, 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 3개의 그래프를 내가 그려놨는데 첫 번째로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위치 그래프 먼저. 자, 시간의 단위는 지금 초라는 걸 쓰고 있어요. 1초, 2초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위치의 단위는 우리 센티미터를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시간 텀을 어떻게 잘랐어요? 0초, 1초, 2초, 3초, 4초 잘랐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 X축, 가로축, 시간축과 세로축, 위치축의 이 만나는 점이 지금 0초인 순간이에요. 우리 수학에서 다 배웠어요. 그쵸? 그리고 0초니까 여기가 지금 1초, 그리고 여기가 2초, 3초, 4초인 순간이고, 자,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세로축 여기를 10, 20, 30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표현을 해봅시다. 자, 앞에서 봤듯이 0초인 순간의 위치는 어디예요? 0cm예요. 따라서 0초인 순간의 위치는 0cm. 따라서 여기에 점을 찍어야겠죠. 저게 바로 0초인 순간 출발할 때의 위치예요. 자, 그 다음 1초가 지났을 때의 위치 어디예요? 2cm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2cm의 표시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지금 대략적으로 그릴게. 대략 여기가 10cm니까 절반이 5cm보다 조금 더 내려서 대략 이 위치를 우리가 2cm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 2초일 때의 위치 어디예요? 8cm예요. 8cm니까 절반보단 위쪽인데 10보다는 작은 부분.
지금 정확히 눈금이 안 표시되어 있는 종이라서 어림잡아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정확히 눈금이 표시된 종이에 그려야 됩니다. 자, 여기 위치를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 3초인 순간 위치 봅시다. 3초인 순간 18cm를 지나고 있어요. 자, 18cm는 10은 지났고 여기 중간이 15니까 15보다 어떻게 되게? 위쪽으로. 하지만 20cm는 지나지 않게 잡아서 점을 찍어요. 자, 그 다음 4초를 지나는 순간의 위치는 32cm예요. 따라서 여기 30cm보다 살짝 위쪽으로 점을 찍어줄게요. 자,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얻었던 이 표 위치에 대한 정보를 그냥 표에 그래프에 점을 찍어준 거예요. 같은 정보예요. 같은 정보. 알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속력의 단위는 cm/s예요. 자, 그리고 우리 세로축 속력의 값을 5, 10, 15 정도로 임의로 잡아줄게요.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잡으면 됩니다. 정확히 위치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초, 2초, 3초, 4초인 순간의 속력이에요. 자, 지금 보면 자, 지금 가속도가 얼마예요? 4cm/s 제곱이에요. 그 말은 1초가 지날 때마다 어떻게 된다? 4cm/s만큼씩 속력이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물체를 처음에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잡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0초인 순간, 처음인 순간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잡고 있었으니까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초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의 크기가 4cm/s 제곱이니까 1초가 지나면 이 물체의 속력은 4cm/s만큼씩 변하게 될 거고, 처음 출발 속력이 0이었으니까 1초가 지나면 얼마가 될 것이다? 그렇죠. 4cm/s가 되겠죠. 그래서 5보다 살짝 아래로 점을 찍어 줄게요. 자, 그 다음 2초가 지났을 때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1초인 순간 4cm/s니까 1초가 더 지나면 8cm/s가 되겠죠. 따라서 10보단 아래쪽인데 5보단 위쪽. 그래서 대략 얼마로 잡지? 뭐 이 정도로 잡읍시다. 8. 자, 어림 잡아서 이 정도로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 8cm/s에서 1초가 더 지나니까 얼마만큼의 속력이 될까요? 12cm/s가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크게, 10보다는 크게,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잡아줄게요. 그래서 여기가 12cm/s인 순간이에요. 자, 그 다음 4초가 지났을 때는 속력이 얼마가 될까요? 16이 되겠죠. 따라서 15보다는 크게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체의 속력을 0초, 1초, 2초, 3초, 4초일 때 각각 측정해서 점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따른 가속도 크기도 구해볼게요. 자, 가속도의 크기는 단위는 cm/s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아주 특수한 운동이죠. 언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래서 일정한 값만 같기 때문에 하나의 값만 그냥 표시할게요. 얼마? 4cm/s. 그래서 0초일 때, 자 여기 1초, 여기 2초, 3초, 4초일 때, 0초일 때의 가속도는 4cm/s 제곱. 그 다음 1초일 때도 4cm/s 제곱, 2초도 마찬가지로, 3초도, 4초도 이렇게 해서 점을 찍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에서 얻었던 표라고 하는 자료를 뭘로? 그래프라고 하는 자료로 변환시켰어요. 자, 여기서 끝일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나 표라고 하는 표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어때요? 정보가 똑같아요. 굳이 바꿔줄 필요가 없어져요. 뭐하러 지금 얻은 값 그대로 적어줬는데 얘를 이렇게 그래프로 바꿀까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점만 찍으면 의미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점들을 이어줄 거예요. 점을 잇는다는 건 엄청난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자, 한번 우리 요 그래프만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누군가가 물어봐요. 자, 좋아. 이 물체가 지금 0초일 때는 0cm/s고 1초일 때는 지금 얼마였지? 4cm/s라고 했어.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 나는 이때의 속력이 궁금해. 언제? 1.5초일 때. 자, 0.5초일 때 속력이 궁금해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 값이 없으니까. 그쵸? 그치만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래프, 이 지금 점 찍은 애들을 내가 부드러운 선으로 이렇게 이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0.5초일 때 속력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아까 데이터 표에서는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특정한 시간의 값만 알 수 있었어요. 즉 데이터 자체가 어때요? 불연속적이에요. 0.1초, 0.2초, 0.3초일 때의 값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0초, 1초, 2초, 3초, 4초예요. 하지만 내가 얘를 그래프로 바꿔줘 버리면 0.1초, 0.2초, 0.3초, 0.5초 어떤 것이든 다 읽어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얻은 값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왜? 어떤 물리량의 연속적인 값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모든 시간에 대해서 값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이 그래프는 하나의 경향성을 보여줘요. 이 데이터 값이 어떤 식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 데이터의 경향성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알 수 있게 되죠. 자, 한번 이 위에 걸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가로축에 시간, 세로축에 위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 데이터를 그려줄 건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0초일 때 점에서 1초 직선을 긋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어줘요? 항상 그래프는 부드럽게 그려줘요. 부드럽게. 그래서 자, 그려주면 잘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쭉 이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 그래프의 모양만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 변화량이 점점 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눈으로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그리는 거라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속도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1초일 때 4, 2초일 때 4, 3초일 때 4, 4초일 때 4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얘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어떤 데이터를 표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주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이 표를 보고 아주 정확히 읽는 연습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관련 자료는 쌤이 마찬가지로 탑재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